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뱀 아저씨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들어와 계시네요. 예, 여기는 지금 영종도 인천 국제공항 입구에 있는 영종도 신도시 운서역 앞에 와 있습니다. 예, 장소는 운서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 아침 이 비행기 착륙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에 맞게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뵙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늦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실 지금 여독이 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동안에 못다한 일들이 있어서 하루 종일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국내 정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누누이 약속했던 김영삼에 대해서 김영삼 과연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오래됐죠. 그게 지금쯤은 그런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갑작스럽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주제가 워낙 깊고 또 여러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어제 저도 바로 인천공항 저는 이제 1터미널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길에 잠시 공항에서 쉬면서 시국 뉴스를 한번 쭉 참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선 오늘 주제하고 조금 거리가 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국 뉴스 하나를 전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 박찬주 대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조합에서 이 뭡니까 이 영입 인사를 발표를 보류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정말 이 박찬주 대장은 공간 갑질이 없었으니까 무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한당은 무슨 개 풀 뜯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박찬주 대장은 현 정권이 고의적으로 적폐로 몰아가서 자살하게 한 이재수 장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검사 그리고 정 변호사 등과 함께 아마 이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희생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박찬주 장군 같은 경우는 직업 군인의 최고 고위직인 육군대장의 공간의 기관 사병으로 치사병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군대를 다녀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납득하실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치사병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소위 우리 군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번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번병이 추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이 장관급 장교인 육군대장의 장성이면 전시 때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3분의 1을 관장하는 소위 위수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과 외무장관
이 공간에 배치되는 인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근데 이 박찬주 장군 같은 경우는 단 2명의 기관 사병도 거느릴 수 없는 그런 육군 대장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 누가 직업 군인을 이 고행길을 가려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골프공을 줍는 것이 뭐가 어떻다고 그 야단들입니까? 정말 이 모두 다 까서 한번 파헤쳐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한번 청와대부터 한번 까보세요. 지금 조국 사태 우리 국민들 지금 어떻게 지금 그 분노가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당의 자한당의 보수 여당이라고 하는 그 자한당의 최고위원 5놈은 그 도대체 어떤 놈들입니까? 더민주당, 더불당 이놈들보다도 이념 정당보다도 더 사회주의 사상에 그런 물든 그런 놈들이 정말 이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특히 그 조경태, 부산의 그 조경태라고 하는 인간 보세요. 민주당에서 옮겨와서 자유사상이 있는 척 하는 그런 이 인간의 정신도 사회주의 물먹은 위장 우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장 우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자유민주주의 이거 완전 실현의 장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까? 망가진 국방 이거 누가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 자한당의 조경태가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은 박맹훈인지 뭔지 그 사무총장이 세운다는 겁니까? 국방은 도대체 누가 세울 거냐고요? 군의 일은 군이 해결해야 합니다. 김무성이가 출마 안 한다니까 한박도 보내서 초소 지키려고 초소 지킬 겁니까? 어찌 그리 정말 이 빙다리 핫바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군대 가서 고참이 시키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공감병 시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동사무소 방위로 전역을 해서 모른단 말입니까? 박찬주 대장은 어찌됐든 대한민국 군사령관이라 군의 무너진 군기와 그리고 김정은의 북한과 맞서 국가를 방해할 아주 이 시대의 적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당평인사, 탕직인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박찬주 대장 앞으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영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 종북 주사파의 정권 실체를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좌파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 나라를 동물농장으로 만들어서 100년 집권하겠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북한도 동물농장이 됐습니다. 배급 주다가 지금은 배급 줄 능력도 없어진 게 바로 김정은 정권입니다. 아는 체 하는 지식이라는 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군사정권이고 독재자라고 지금도 항상 비난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은 그러한 독재라면은 아는 체 하는 자들이 말하는 나라는 모두 배척하고 저는 독재자를 선택할 겁니다. 지금도 선동하는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것들과 당시
정치꾼, 김대중, 김영삼 이런 인간들 자기들의 이해타산을 위하고 정권을 잡지 못해 정말 이 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을 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모두 무시하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기반 조성에 매진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개혁에도 애써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나라가 되도록 했으면 물론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 국토가 소위 저는 대한민국의 강원도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 국토가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김영삼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그리고 그 후의 종족들과 이 좌빨들이 정상적인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뒤집고 지금의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도륙되고 있으면 지금 보수 일간지를 자처하고 있는 언론들 참 책임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양모의 뭡니까 이 논설위원인가요? 이 탄핵의 그 불쏘시개가 되었던 이 조선의 논설위원 그런 이 인간들의 그런 가오는 반성하지 않고 지금 와서 참 뼈아픈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라도 출신의 송이영 주필에 그런 이권 챙기기에 놀아나 저들이 근거 없이 수개월 동안 그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청와대를 얼마나 헐뜯었습니까? 그렇지만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탄핵을 앞두고 숱하게 쏟아냈던 그런 가짜 뉴스 중에 사실로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탄핵은 솔직히 말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런 언론들과 좌익들 그리고 여당의 배신자들이 합작을 일으킨 대반란이었습니다. 아직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했다고 은근슬쩍 물타기 하는데 이 조선일보 오늘 보니까 말이죠. 탄핵 선동신문의 가오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 참 안타까운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말이죠. 5명의 열사들이 너무 많은 그날 인파가 몰려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사실 그 뿌리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어져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정의와 법치주의의 수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태극기의 뿌리는 그 5명의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오늘에 이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지적합니다. 거기에는 다시 말해서 정의와 법치주의 수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보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인간들 뭐 했습니까? 같이 부역하고 무시하고 탄압에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을 정말 이해득실에 따라서 감싸고 말이죠. 오늘날 그 조국 사태에 편성해서 우국지사처럼 개소리 떠들고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아마도 5,000년 역사 이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에 찌든 국가와 국민을 구하고 부흥시켰고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구현해서 국민적인
지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공산당 좌파들로 적화되어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문재인 등 좌파 패거리들을 국민들은 힘을 모아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가적인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대한민국을 되찾아 매국노, 반역자, 좌파 세력들을 몰아내야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흠모하고 숭상하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좌파 문재인을 탄핵하고 이 땅에 공산 분자들을 싹 쓸어내야 자유행복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부분 기성세대 어른들이 많이 청취를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5.16이 혁명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쿠데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5.16이 혁명에서 쿠데타로 바뀐 그 주동적 역할을 하는 그 인간이 누굽니까? 김영삼과 김대중이가 그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김영삼과 김대중도 더불어서 같이 사거리 오늘 밤샘 방송을 하면서 무자비하게 제가 한번 까보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 세계의 개발 도상국 중에 거의 모든 나라가 장기 독재 아닌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선거를 통해서 발전을 이룩한 나라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청렴을 바탕으로 오직 부국 강병과 민족 중흥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도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무능력한 종북 공산주의자들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60, 70년대 세계의 수준과 한국의 상태를 안다면 독재란 말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세계사에서도 길이 빛나는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지금 주력 제조업이 대부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계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노동 규제 개혁은 다 지금 막혀 있습니다. 등장하는 정권마다 무능, 아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더해 김정은 쇼까지 하고 있습니다. 든든하던 우방이 다 돌아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권 받고 다른 건 다 지우더라도 문재인의 실정으로 권력형 게이트로 피폐해진 그런 나라의 국민의 범죄만큼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공산활동과 종북활동이 애국으로 더 씌워진 것도 제자리에 돌려놓고 국가정보를 이용한 이권을 취한 것도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 일가족이 벌인 후한무치의 범죄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그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조국 사표 후에 문재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딴청 부리면서 특유의 유체 이탈식으로 말장난으로 넘기는 그런 자와 국정을 나름대로 잘 균형 맞춰 이끌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말 그대로 어불성설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휘저되고 있는 경제폭망, 안보폭망, 외교폭망 이런 말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가뜩이나 말 많은
그 당시 민주당 애들로부터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조국이 법무부 장관 돼서 다 탈로가 나서 지금 도륙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천만다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본주의의 빨대를 꽂고 현란한 주둥아리로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그런 위선자들의 속내를 그나마 이제서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민정수석으로서 국가기밀과 최고급 정보를 이용해 돈만 챙기는 기밀성 범법 투자 행위를 지속하게 할 수 있었으면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앙이 아니었겠습니까? 천만다행인 것은 범여권의 초조한 조국 덮기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의 검찰이면은 검찰이 고치겠다고 선언한 이 예의 개혁이 더 필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검찰총장을 대통령 지명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법제화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논평은 시국 논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김영삼 그는 누구인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